여러분, 최근 증시를 보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반등이 나왔지만 특히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요. 다음 주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중소형주의 모멘텀 투자, 특히 상승장에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십니다. 매수 가격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하지만 반토막이 나면 투자가 맞는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무작정 많은 중소형주를 담기보다는 상승 시기 모멘텀이 포착될 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SOXL 10불 부근, 후드도 12불, 팔란티어도 15불 부근에서 상승 시기 모멘텀이 이어지면 추격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중소형주가 상승 모멘텀을 지나 정말 기업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긴 합니다. 오래 주식하면서 그런 주식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좋다 하고 기업 분석들이 몰려 나왔었던 종목들 여전히 4불, 5불에 머물러 있거나 상폐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모멘텀 투자의 약점이 이런 거죠. 상승 시기 모멘텀을 잃으면 기업적 모멘텀도 주가의 하락으로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업적 모멘텀과 상승 시기 모멘텀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 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투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댓글을 보면서 답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금에 대해 쓰신 분들 보면 대부분은 맞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알고 가셔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의 상승과 하락 요소들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탈달러화를 노리고 금 사재기를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영국이 14일에 보도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탈달러화 하려고 금 사재기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더라고요. 금 상승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금을 움직이는 요소를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증시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으로 쏠린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으니 움직이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처럼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주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왜 하락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주식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반도체나 테크주가 빠질 때 헬스케어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순환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이것을 증시가 아직 괜찮다라는 시그널로 봅니다. 다우가 상승하면 경제가 좋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있긴 하지만 순환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둘 다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반도체 혹은 테크와 헬스케어는 같이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년 증권 관련 부분에 있으면서 주식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하락장을 정확히 예측해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죠. 최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풋옵션은 하락 베팅이고요. 마이클 버리의 헤지펀드 회사가 없어지면서 회사에서의 풋옵션은 수익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빅쇼트에서 숏을 쳤을 때 내일 당장 일주일 안에 폭락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단기 폭락에 베팅한 것일까요? 2005년 중반쯤 숏을 치고 약 2년 동안 기다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향후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거지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멀리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팔라티어는 2027년 1월 만기를 $50 행사가라고 하고요. 한 계약에 1.84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1.84면 $18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5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길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50를 겨냥한 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옵션은 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의 속도가 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시간의 값이 숫자로 측정이 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도 수익의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1월 만기는 현재 한 개뿐입니다. 1월 15일 현재 2.72, $184가 $272가 되어 있는 거죠. 수익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50 행사가의 포지션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요. 하루 움직임이 한 주당 $50가 채 안 되거든요. 요즘은 주가 움직임이 빨라서 $50이지 보통이라면 움직여도 $20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매수 개수로 돈으로 보면 후덜덜하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큰 걸로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당 얼마만큼의 마이너스를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멘탈이 힘들 정도로 위험한 풋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나 스윙 치겠다고 2025년 7월, 9월에 2027년 1월 만기를 잡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포지션입니다. 멀리 잡았다는 건 멀리 끌고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버팀이 필요하면 버텨보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펀드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장기간 가져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고 본인의 확신만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핫한 게 있죠.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요. 3년을 6년으로 늘려서 회사 이익을 부풀렸다. 이런 부분인데요. 굳이 깊숙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가지고 기업 이익을 부풀리고 필요하면 부풀린 이익을 줄이기도 하면서 갑니다. 모든 기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손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을 못 받아도 받았다고 하면서 이익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으로 가는 것이라서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지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실적은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은행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 기업들의 장부 조작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말이 맞다고 보는 사람은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 틀리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 AI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갈리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감가상각 논란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증시가 상승하면 마이클 버리의 말이 틀렸다라고 할 것이고요. 하락하면 맞았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맞을 것 같나요? 틀릴 것 같나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줄어든 이유 중에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의 경제 반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양적 긴축을 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QT를 종료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튈 위험을 다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트럼프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을 풀겠다는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고용 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연준들이 나타날 겁니다. 보스턴 연준 콜린스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괜찮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한 거죠. 결국 12월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돈 풀기에 중독되어 온 증시가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셧다운이 끝났습니다. 셧다운 끝나면 상승할 것이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니까 그냥 넋놓고만 보고 계셨나요? 제가 기준을 계속 세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 말씀드린 51선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약 6,800 구간, 금요일 고점이 6,795 구간이었습니다. 계속 기준을 세우고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는 51선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중간에 지지는 있겠지만 실명 매물이나 패닉셀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패닉셀 나와도 패닉하지 마시고요. 6,500 아래로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엔켈이 작은 공포로 몰아나온 유튜버 분들 많았잖아요. 주식 경험이 많으면 엔켈이 자금이 언제 나가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작년 8월에도 기준 세워드렸고요. 아무 문제 없었고 매물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하셨습니다. 꼭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목들 기준도 잡아드렸었죠. 빠르게 보고 갈게요. 파가야 위로 28, 30 부근, 아래로 20, 19 부근, 실적으로 저가 22 부근. 리게티 아쉽게 상승 실패했고요. 지지 깨지면 24, 23, 22, 금요일 저점 23 부근. 코어위브 하락하면 90, 85, 금요일 저점 73달러 50센트. 서클은 하락 위험이 큰 종목으로 봤었죠. 급락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요. 네비우스 아래로 90, 83, 금요일 저점 82. 제가 가끔 소수점도 맞추는데 제가 신이 아니라서 정확히보다는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간이라도 알면 어정쩡한 매수를 피하게 되고 나름 현재 상황에서의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계속 기준 잡으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실적 중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홈디포요. 예상되는 움직이는 폭은 위로 상승 시 380 부근, 아래로 350, 345 부근입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에는 횡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타겟은 86을 지켜줘야 합니다. 주가가 86 위에서 머무르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상승하면 95, 100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마트,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도 보이는 구간을 말씀드리면 107, 109 구간, 아래로는 95 구간입니다. 급등하게 되면 상승폭의 변화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180 구간, 제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죠. 혹시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80 아래로는 조금 관망을 해야 합니다. 하락폭의 예상이 조금 힘든데요. 160 더 아래로는 150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로는 힘을 내준다면 200, 205 부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후 추가 상승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의 기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투자해야 수익을 크게 만들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20년 넘게 계속 이 원리를 찾았고 앞으로 더 찾아서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